저는 김진건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걱정들 많으시죠? 오늘 이제 네 분이니까 오붓하게 그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대치동 아폴론 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교회 앞에 보면은 정보학원이 있는데 입시전략연구소장 맡고 있어요. 정보학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서울대 150명, 200명 이렇게 보내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학원이죠. 여기 연구소장 맡고 있고 혹시 이제 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크게 뭐 확인할 건 없겠지만은 네이버 카페 이공계 별이라고 회원이 한 9만 500명 정도 돼요. 여기에서 제가 김진건 소장 칼럼이라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공계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뭐 영재고, 과고, 전국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안에 와서 자료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과고, 영재고 이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대 의대 자료들, 서울대 의대, 뭐 치대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 자료들 많으니까 물론 이제 이공계 쪽으로 이과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면 좋은 자료 많으니까 동생들 있으면 이거 확인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밴드 입시 메카 대표를 맡고 있어요. 네이버밴드 입시 메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료를 제가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외부에 공유한 게 작년 11월 11일인데 거의 이제 6개월 지났나요? 7개월? 회원이 한 1,800명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뭐 다른 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입시 정보 여기 나오는 입시 정보를 그냥 올리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고급화된 자료, 그죠? 다시 말해 이런 PPT 파일을 막 올리고 또 정보들을 1차 가공해서 올리다 보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무슨 밴드 가보면 무슨 마음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무슨 선생님 교감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 자료들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 저기 PPT 파일 받으셨죠? 오늘 하는데 오늘하고 내일 또 딴 데서 할 텐데 6월 모의고사 평가 그리고 뭐 수시 전략 그리고 대입 전략 관련해서 올리기도 할 거고 최근 한 3주 정도 연속으로 뭘 올렸냐면은 요 입시 메카에 고3 변경된 자소서 1번 작성 문학, 작성 방법, 2번 작성 방법, 3번 작성 방법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 한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냥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자소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한번 봐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아시죠? 전 예전에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치동하고 압구정동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분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부터 여기 와서 수시 컨설팅 그리고 설명회 그리고 정시 컨설팅 정시 설명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컨설팅이나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컨설팅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2 대학 입시 특징과 변경사항 많이 바뀌죠, 그죠? 그리고 요즘 얘기 많이 듣잖아. 수능에서 문과 애들이 불리하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학 확률과 동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등급에서, 그죠? 확률과 동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1등급에서 몇 프로 한 7.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문이과 있다면 한 50 정도 돼야 되는데 1등급을 맞는 확률과 동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7.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한 92.5% 돼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죠? 또 6월 모평, 분석 및 전년도 수능과 한번 비교를 해볼 되고, 그리고 2022 수시 전형 유형별 특징과 핵심 사항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 좀 아셔야 되죠. 그리고 서류 면접 블라인드 평가. 지금 서류 2년 전에 면접 블라인드 했다가 지금 서류 블라인드까지 하고 있죠. 그죠? 이거의 영향력. 그리고 학생부 관리.
결국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좀 우리가 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자소서까지 연계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바뀐 자소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소서를 정리하다 보면은 글감이 부족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요 학생과 관리방법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특. 그죠? 세특을 위한 자기평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요거랑 연계해서 자기소개서 변경사항과 항목별 특징 그리고 수능 변경사항 및 정시 주요 사항들. 그죠? 결국은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나중에 수시 합격해야 되죠. 그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되다 보니까 정시 주요 사항들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지금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이 남았죠. 그죠? 6개월. 이거는 수능 결과 나오고 나중에 나와서 뭐죠? 그죠? 정시 배치하고 여기까지 다 하면 6개월 남았어요. 6개월은 기적을 창출할 수 있죠. 그죠? 기적을 창출했어요. 단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그죠? 풀밭에서 풀 뜯어먹는 토끼처럼 여유 있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9월 10일 날 원서 접수할 때까지 굉장히 바빠. 우리 학생들. 그죠?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2인 삼각 경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학생은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그죠?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10분 정도. 그죠? 1시간 10분 정도. 그러니까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조금 이제 압축해서 진행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프린트 된 게 한 60 몇 페이지 정도 되죠? 이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일부러.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사항만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건 다 아시는 거 그죠? 정시, 수시, 그래서 학생부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죠? 그리고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실제 수능은 11월 18일,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들었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시를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정시는 세 군데, 가군, 나군, 다군. 그죠? 그래서 수시라는 것은 자 수시는 몇 군데 쓰죠? 6군데. 그죠? 수시는 자 그냥 가서 저 수시 어디 쓰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님. 실제 수시라는 것은 나중에 지금 6월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그죠? 6월 모의고사 실채점 결과가 언제 나오죠? 6월 30일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수시라는 것은 6월 모의고사 실채점 결과하고 9월 1일 날 모의고사를 보죠. 근데 우리가 원서를 쓸 시점에는 9월 모의고사 실채점이 나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시라는 것은 6월 실채점 결과하고 9월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정시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죠? 예측하고 일반적으로 수시는 어떻게 쓴다고 들으셨죠? 상향 지원하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잖아. 왜 상향 지원할까요? 6개를 쓸 수 있지만은 한 군데라도 합격해버리면은 정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수시는 정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 기준으로 해서 상향 지원한다. 그죠? 근데 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도 어떻게 보면 예측 점수잖아. 그죠? 왜냐면은 수시는 9월달에 원서를 접수하고 수능은 11월달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 점수다 보니까 한 4개 정도는 상향 지원하고 면접이나 논술이 수능 이후에 있는 학교 한두 군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갈 수 있는 수준에서 비슷하거나 낮은데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안에 지금 학생들 뭐 수행평가하고 뭐 자기평가서 쓰고 막 세특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9월 그죠? 그리고 수능도 준비하고 학생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은 눈높이가 높이 올라가 있어.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하더라도 원래는 내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 기준으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죠? 근데 학생들 어떻게 해요? 밑에서 내려오죠. 위에서 내려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세종대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뭐 세종대, 숭실대, 동국대, 건국대, 뭐 외대, 시립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와요? 위에서 연대, 서강대 이렇게 온다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해 버리면은 실제 내가 연대 준비를 하다 버리면은 내가 연대 합격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 돼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실망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표. 자기 눈높이 가 있는. 근데 어머님들은 현실을 조금 고려해서 현실하고 목표를 같이 학생들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 나중에 이제 원서 9월달에 원서 쓰기 전에 그리고 8월달에 선생님이랑 어떤 상담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원서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 기준으로 여기에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와야 돼, 그죠? 그걸 어머니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게 교과는 약간 안정적이나 적정선, 그죠? 그리고 학종은 약간 적정선. 논술은 약간 좀 상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내가 정시에서 갈 수 없는 학교를 수시로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 왜 그러냐면은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신 성적 위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그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있죠? 면접이란 변수가 남아있죠? 나중에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비교과 나와 있지만 면접이란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 논술은 사실은 그날 그 학교에 가서 논술을 풀어봐야 나오는 점수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생들은 논술 나는 안정적으로 논술에서 어디 넣고 이렇게 말씀. 논술 안정이라는 게 없어. 기본적으로. 그날 가서 써봐야 알아. 그죠? 그리고 사실은 논술 같은 경우에도 문과하고 이과가 좀 다른데 이과 같은 경우 결국은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학 실력, 과학 실력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 그죠? 그래서 실제 논술에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목표를 두고 할 수 있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상경결에서 수리 논술 보는데 제외하고는 다 언어 논술이잖아요. 그죠? 이건 복불복이래요. 복불복. 그래서 논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학종이 중심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교과. 그죠? 논술은 상향 지원으로 소신껏 한번 해보는 거지. 논술에서 나는 안정적으로 할 거야.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시까지 준비하면서 수시는 한 번에 더 기회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실질적으로 수시는 6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6개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좋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시형이라고 하죠. 그죠? 수시형. 그리고 학생부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정시형. 우리 지역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수시형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시까지 기회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정시라는 기회가 남아있잖아. 그죠? 근데 실제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좋은 수시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꼭 합격해야 되잖아. 그죠? 꼭 합격을 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안정으로 2군데는 해야 되죠. 그죠? 왜? 정시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시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학교는 4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안정적인 거 2군데를 해야 되니까. 한 군데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으로 내가 안정으로 한다. 한 군데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면접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2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학교는 4학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기 초부터 아니면 2학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시 준비하면서 수시는 한 번에 더 기회라고 생각해서 같이 병행 준비하자 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6장의 카드를 다 내가 수시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4장의 카드를 활용하는 거하고 6장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최소 5개까지는 확보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전체적인 요 라인자 내가 어떻게 수시에서 할 것인지를 그죠? 나중에 이제 이거는 7월 가서 7월 때까지 오면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한테 지금처럼 넌지시야 물어보고 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죠? 자, 6월 모의고사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결국은 수시를 내가 어느 학교까지 써야 될지는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6월 모의고사 실채점. 그리고 나중에 아까 제가 6월 실채점 결과하고 9월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정시에 갈 수 있는 학교를 예측해서 수시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9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실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과목, 그죠? 선택 과목이 생기고 나서 결과가 나와봐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실채점 결과를 가지고 많이 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 정도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원래 이렇게 문제를 내겠습니다라고 선보이는 자리죠. 그죠? 실질적으로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 9월 수능 3개만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나서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9월 달에 다시 재조정하고 9월 모의고사 학생들의 수준 그리고 난이도를 평가해서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6월 모의고사에 새로운 유형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 이런 거 혹은 출제 경량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난이도 점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때부터 재수생이 들어오죠. 그죠? 6월 달부터 재수생이 들어오고 또 9월 달부터 반수생이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재수생보다 반수생 때부터 좀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정시에서 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수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상향해서 4개 정도 혹은 면접이나 논술이 수능에 이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군데는 좀 낮거나 비슷하게 나서 그렇게 지원한다. 자, 6월 모의고사 가채점 기준 보세요. 평균이 합법과 작문 54.13, 언어와 매체는 56.77. 사실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합법과 작문을 선택했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건 그죠? 지금 시점에서 바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그죠? 지금 시점. 근데 아직 선택을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려해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학이잖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평균이 보면은 확률과 통계는 32.6%, 6점, 미적은 50점, 기하는 48점. 이게 왜 영향을 미치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수학 가형, 나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로 계산됐어. 그죠? 그러면은 평균이 낮을수록 나한테 유리해. 유리한 거 알죠? 그죠? 왜냐하면 표준점수라는 게 내 원점수에다가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 그죠? 원점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기다 보니까 평균을 빼다 보니까 평균이 낮을수록 빼는 게 적으면 표준수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평균이 낮을수록 나한테 유리한데 지금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 선택 과목 점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통 과목의 성적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자,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그죠? 이 학생들이 공통 과목 수원, 수투 점수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확률과 통계, 미적분 성적이 32.63, 미적분이 50점이라면은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 수투 성적도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평균이.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 수투, 공통 과목 성적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표준 점수를 더 높게 형성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것만 따로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표준 점수, 확률과 통계 올라가는데 나중에 평균 점수를 고려해줘 버리니까 이과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공통하고 선택 봤을 때 확률과 통계 학생들은 1등급을 봤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7.5%, 그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92.5%. 그죠?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나중에 와서 특히 상위권일수록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왜냐면은 1등급 찍어야 되는데 7.5% 정도만 1등급에 나올 수 있으니까 딱 힘들죠. 그죠? 자, 6월 목표 가채점 보시죠? 또 자, 오늘 국어 선생님은 안 들어오셨죠? 요 전에.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합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 보면은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합법과 작문은 좀 쉬워요. 합법과 작문은 옛날에 듣기에서 왔잖아. 그죠? 쉬워. 한글로 된 거 들었던 걸 글로 보는데 얼마나 쉽겠어. 그죠? 근데 언어와 매체 같은 게 문법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단 말이에요. 체감 난이도. 시작할 땐 좀 어려워. 근데 자 국어 공통 과목이 뭐죠? 문학하고 독서. 그죠? 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데 합법과 작문은 쉽지만은 좀 길어. 지문들이. 듣기 막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죠? 듣기에서 온 거다 보니까 지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언어와 매체는 시작할 때 좀 어렵지만은 한번 해놓으면은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와서 여기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문학이랑 독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죠? 오히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만약에 지금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이걸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와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 표준 점수를 봐서 144, 작년에 표준 점수 144였는데 지금 언어 매체 144, 139죠. 그죠? 요건 나중에 좀 조절이 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실제 우리 학생들이 좀 체감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독서가 원래는 지문이 한 3개 정도 있었어. 근데 4개로 늘었죠. 그죠? 늘었지만은 지문이 짧아졌었죠. 그래서 올 6월 같은 경우에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어. 원래는 3개였는데 그죠? 3개였는데 보니까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9월 가면 적응이 되면 상관이 없잖아. 대신에 지문이 짧아지면은 지문이 짧아야 우리 학생 유리하잖아. 그죠? 작년 수능과 난이도랑 비슷했다. 문학은 작년 수능보다 다소 좀 쉽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언어와 매체 합과 작문은 실질적으로 어떤 여기서 변별력을 주는 게 아니고 문학이나 독서에 이 선택 과목이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난이도를 좀 낮췄어요. 그래 유불림 좀 적어질 거니까. 그죠? 국어의 선택 과목은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좀 덜 미친다고 봐야죠. 그죠? 자, 수학. 아이고, 수학 보시면 자 1등급이 확률과 통계는 88점, 미적은 82점, 84점. 근데 만점 맞은 학생들의 표준 점수를 보니까 미적은 147점이죠. 그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따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실제 계산하는 방식. 그죠? 다시 말하면은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을 나중에 고려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뉴스에 막 그랬잖아.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미적의 난이도를 올린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나중에 공통 과목의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각각의 공통 과목의 성적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을 봐도 이 학생들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 거의 20점 정도 차이 난단 말이야. 물론 지금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발표는 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그게 발표하면 워낙 이제 파장이 크니까 발표를 안 하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전체적으로 난이도 약간 좀 높게 나왔다, 그죠? 작년 표준 점수가 만점 표준 점수가 137점인데 거의 146, 147, 142라는 것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선택 과목 난이도가 사실은 좀 평이해지고 있어, 그죠? 비육간 추론 문제 출제되지 않았고 수원 삼각을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다. 영어는 이게 가장 큰 거죠, 그죠? 작년 수능에서 약간 어렵게 출제. 어려운 게 아니고 체감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기존에 영어가 EBS 연계가 70%였잖아요, 그죠? 이제 50%로 바뀌면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지문만 봐도 아 이게 어떤 내용이고 대충 알잖아.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낀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은 출제되지 않았다. 이 정도고. 자, 사탐, 과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은 큰 영향 의미가 없죠, 그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 나중에 이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면은 실제 지금 보면은 100분위가 이건 다 만점 맞은 학생들의 표준 점수 100분이에요. 50점 만점 맞은 학생들의, 그죠? 그래서 만점 맞으면 무조건 100분위가 100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 정상적으로 하면 다 맞으면 100분위가 100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능에 가보면은 난이도를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특히 사탐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맞아도 100분위가 98밖에 안 돼. 만점을 맞아도 100분위가 93밖에 안 된다. 표준 점수, 그죠? 65, 64, 63. 만점을 맞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죠? 빨간색은 뭐냐면은 한 문제만 틀리면 2등급 되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근데 작년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랭크.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 2등급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세계지리는 만점을 맞은 학생들이 12%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12%까지는 다 1등급 주고 그러면 2등급이 4%부터 11%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2등급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는 이 조절 잘 못해. 9개 과목 되다 보니까. 그죠? 그나마 과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돼. 난이도 조절이. 그죠?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논술 얘기할 때 과학은 과학이나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의 예측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 사탐처럼 과목별 난이도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언어 논술 같은 경우 조절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다.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죠. 근데 점점 지금은 학생들이 사탐, 과탐에도 공부를 좀 덜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 정도 형성이 되는데 실제 애들이 요입당하고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죠? 특히 사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금 고3 학생들을 문과 학생들 사탐 같은 경우 크게 좀 신경 덜 쓰잖아. 신경 써버리면 이렇게 돼. 공부해버리면. 과탐도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하게 형성됐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 이렇게 작년 승부에서 물리원 50점 원점수 만점 맞아도 100분이 97에 표준점수 64밖에 안 된다. 또 물리2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94에 만점 맞아도 표준점수가 62. 이것도 마찬가지로 2등급 블랭크.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표준점수를 반영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만점을 맞았는데 지구과학을 선택한 애들은 표준점수가 70이고 물리2를 선택한 애들은 60이 10점 차이나. 정시에 가면은 1점 차로 학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작년에 물리2를 선택한 애들은 의대를 거의 못 갔어요. 가긴 했죠, 그죠? 나머지 다 만점을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영역이 아니잖아. 우리 학생의 영역이 아니잖아. 선생님 잘못이잖아. 그죠?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잘못 적용을 해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시에 가면 보정을 해줘. 보정. 들어보셨나요? 변환 표준 점수로 보정해 준다고. 그죠? 그거는 나중에 정시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거는 뭐 우리 봤으니까 다 넘어가.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2023학년도 지금 고2 때부터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에서 40%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는. 근데 벌써 2022학년도 지금 고3부터 연세대 43, 고려대 43 거의 40% 맞죠, 정시에서. 그러면 정시의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요 늘어난 게 결국은 학종에서 갈 거 아니에요. 학종에서. 학종에서 가니까 우리 학생들 불리하죠? 정시에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재수생들은 영향을 미치지? 이거는 다 보는 거죠. 실제 수시를 봤을 때,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이렇게 많은데 상위권 대학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이 거의 60%였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라는 이유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갔잖아. 많이 가고. 학생부 교과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왜냐면은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생부 교과에 없었는데 원래 새로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 이제 학생부 종합을 뽑았는데 학생부 종합을 뽑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일반 학생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죠? 지원을 하는데 많이 안 뽑아준다고. 그래, 원석이 있으니까 아예 교과로 해서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학생들은 종합으로 좀 많이 가고 일반은 교과 좀 가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의대는 원래 건대가 의대로 뽑죠? 원래는 의전으로 뽑았다가, 그죠? 그래서 작년까지만은 38개 학교였는데 원래는 건대 의대가 포함돼서 39개다. 의대가 총 몇 개예요? 40개잖아. 하나가 아직 의전원 그대로 하는 데가 차이과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기존에 정시에서 40%를 맞춘다고 얘기하기 전에도 거의 정시가 거의 40% 맞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1.4%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의대. 이거는 보시면 되는 거. 약대 원래부터 선발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의대, 약대에서 거의 6,500명 정도를 뽑아버리니까 밑에 일반 학과 가기는 좀 수월해졌어, 그죠? 이과 수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37개 대학교에 1,743명 뽑는다. 그죠?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시 비중을 굉장히 좀 높죠. 중앙대 같은 58%, 이대 같은 경우 거의 75%를 정시에서 뽑아. 왜냐하면 수시에서 변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다 했고, 자, 아시는 내용이고,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한번 우리 학생들 그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결국 그죠? 나중에 커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학생부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죠. 자, 1, 2학년 학생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그죠? 봐서 내가 지원할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학생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 확인하셔야 돼. 모집단이 내가 가고자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이게 희망 분야죠. 그죠? 희망 분야와 관련된 활동, 열정, 학교생활 열심히 했는지, 그죠? 그리고 성장 잠재력, 어떤 학생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는 짧은 시간 대화를 통해서 좀 알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신 성적을 보죠. 내신 성적 그리고 성적의 향상도, 그죠? 그래서 전공적 합성, 학교생활 충실성, 학업 역량이 학생부를 통해서 드러나는지, 그죠? 그래서 학생부 확인할 때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내 개별 특성, 구체성이 드러나는지. 우리 학교에서 뭘 했고 우리 반 애들이 뭘 했고 그게 아니고 민식이라는 학생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가 드러나는지, 그죠? 그래서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진로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조건. 자, 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오늘 가서 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하고 자소서 관련 내용은 오늘 무조건 우리 학생들 가서 얘기해야 돼. 중요하니까. 왜? 우리가 이제 7월달 가서 수시 컨설팅, 7, 8월 수시 컨설팅 하잖아요. 그죠? 그 수시 컨설팅은 뭔가가 토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어디 학교 갈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이 이게 누락되어 있으면은 지원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수행평가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소개서 1번 항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신경도 못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 오늘 가서 반드시 한번 신경 써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부터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해졌어. 이따 다 서서 보면 알 거예요. 그죠? 개별특강, 세특. 그리고 3학년 2회까지 내신 재학생은 그죠?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란 것은 학생부하고 자소서, 그죠? 이제 추천서가 없어졌죠? 추천서가 없어졌죠? 그래서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가지고 학교들마다 3배수에서 5배수를 뽑고, 그죠? 그리고 3배수, 5배수 중에서 최종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 선발해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예전에는 한 5분, 8분 봤는데 지금 10분, 12분 봐요. 그죠? 왜냐면은 비교과가 막 아까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막 하잖아. 그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마다 같은 등급이어도 유형들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접의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죠? 자, 이거는 왜 넣냐면은 이거 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있다는 걸 아는데 나중에 이제 7, 8월 달에 가서 학생부 정리하다 보면은 걸쳐서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돼도 어떤 내용? 그냥 일반적인 내용. 우리 반 애들이 뭘 했는지 그죠? 학교 폭력 예방을 통해서 뭐 폭력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생각 이런 걸 들어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평상시에 내가 다이어리를 통해서 학교 생활이나 수업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잖아. 그럼 3월부터 8월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정리해 오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 대충 적어 놓으니까 선생님도 그냥 우리 반 혹은 우리 학생들이 했던 행사 위주로 막 적어 넣어 버린다.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로 활동이 700자를 쓸 수 있는데 내가 400자를 적어내. 그럼 이 학생 참 겸손한 학생이니 이러진 않잖아. 활동할 게 없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입학사정 간의 중시한 평가연서 당연히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면접, 학생부 교과 활동 이게 세특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다시죠. 그리고 동아리는 3학년 때 실제 활동 안 하잖아요. 그죠? 활동을 안 하는데 학교들마다 2학년 때 있었던 동아리를 그대로 기재는 해준단 말이에요. 활동을 안 해도 2학년 때 동아리 그대로 기재해 주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너가 뭔가 하나 생각해내 너 진로와 관련해서 그럼 그 관련돼 써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소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야 된다. 세특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죠? 특히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앞으로 세특하고 면접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특하고 면접, 행동특성 종합이요. 그죠? 자, 우리 학생은 지적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어야 돼요. 지적 호기심 있어요. 지적 호기심. 없는 학생들은 오늘 가다가 좀 사서 학생 주세요. 지적 호기심. 자,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일반고도 있고 뭐 자사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반고 학생들은 아직까지 세특을 보면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답답해 내가. 그래서 내가 세특의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3학년 때는 어쨌든 3학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데 선생님 많이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세특이라는 것은 1, 2학년 때 학생부 읽어보면은 세특이라는 게 뭐예요? 교과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고 보니까 이런 특기사항이 있어? 해서 평가해 주는 거잖아. 평가해. 근데 기존에 우리가 세특 읽어보면은 뭐 했음 이렇게 그죠? 뭐 했음 왜? 다 끝나고 나서 뭔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 좋은 세특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연계 후속 심화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의 활동을 하고 나서 이걸 하다 궁금증이 생겨서 뭔가를 찾아보고 뭔가를 연기해보고 후속 활동해보고 심화 활동하고 이런 게 들어요. 3학년 때라도 해야 된다. 좀 일단 요거는 좀 다시 옵니다. 독서활동.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지금은 웬만큼 다 아시는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해 버린다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업병 경제학과 2.53 70% 컷이 2.53입니다. 그럼 내가 2.3등급이야. 그러면은 서강대 경제 충분히 합격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여기에는 일반고, 전국자사고, 지방자사고, 외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평균 나와요. 그죠? 그나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교 기준으로도 발표하지만은 실제 학교 유형들 보고 이렇게 합격했군까지 우리가 표현해 준다. 사회복지학과 전체 기준으로 2.9 합격 등급 평균이 2.97 등급이지만은 세부적으로 학교 유형별 보니까 일반고는 1.9등급 돼야 평균이 1.9등급 되었고 자사고는 2.6등급 되었고 특목고 외고겠죠 4.8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참고하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아까 말한 11개 대학들 서울대부터 외대 정도 아니면은 건대, 동대 조금 낮은 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까지도 예를 들어서 외고 못하는 애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가서 합쳐진 등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하는 얘기예요. 자, 세특. 세특은 선생님들마다 학교들마다 적어주는 수준이나 난이도가 다 달라.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세특은 교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평가 항목이잖아요. 그죠?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지만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죠?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알아서 못했죠. 그죠? 자,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야 뭐 아침에 초래하고 저녁에 종례하고 때가 되면 불러 상담하고 그죠? 그게 1년 동안 누적이 되니까 아까 개별 특성, 구체성 얘기했잖아. 우리 학생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행동 특성 종합 잘 적어주죠. 근데 교과 선생님은 우리 반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5개, 6개만 수업하잖아. 그럼 120명, 100명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적어줘야 되는데 수업 준비해야죠. 자기 반 다 애들 챙겨야죠. 근데 다른 반의 민식이라는 학생 구체적으로 뭐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가 관리해야 돼. 그래서 학교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세특을 적어주는 수준이나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겨버렸어.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학생들 서술형 세특은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는데 각 교사들은 모든 학생에 대해서 매 시간 쫓아다니면서 관찰할 수 없잖아. 그래서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작성한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 학생한테 이 학생이 잘 모르니까 너 뭘 했는지 좀 적어와 이렇게 한다. 그게 지금 기준 자기평가서. 이게 작년에 생긴 규정인데 아직 어머님들 중에서 모르는 어머님들 계신다고. 선생님도 잘 모르는 선생님도 계셔. 왜? 규정이 일선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근데 학생한테 너 자기평가서 적어내 혹은 너 뭘 했는지 적어내라고 해도 학생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야. 이건 내가 만든 양식이에요. 이거. 자기평가서 양식. 이거 좋다고 소문 많이 나 있어. 다시 말하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각 과목 선생님께서 개별 학생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런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세특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행평가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했는지 선생님한테 내가 어떤 질문에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됐는지 내가 국어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그리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계 심화활동. 이게 들어요. 다시 말하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말은 특기사항이잖아요. 했던 걸 다 적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은 특별한
특별한 사항들. 그죠? 그래서 내 관심 주제 과목이 나왔겠죠? 관심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보고서나 발표를 하고, 그죠? 이 보고서 발표 작성하다 보니까 막 뭐도 막 궁금한 사항이 막 생겨.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책을 활용할 것인지, 그죠? 그리고 이 책을 활용해서 보고서나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또 막 궁금한 사항이 생기잖아. 그랬을 때 후속 활동 뭘 했는지. 이 후속 활동은 또 다른 책 읽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보고서 작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요. 미리. 그죠? 지금은 좀 애매한 시점이지. 기말고사 지금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지? 그죠?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돼. 미리 생각을 좀 해뒀다가 각 과목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주제, 요 관심 주제라는 게 수행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수행평가는 개별 주제를 많이 주잖아. 너 진로와 관련해서 써.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면은 이 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책을 활용했는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후속 활동 뭘 했는지까지를 미리 내가 계획을 세워서 국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요 주제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쓰고 요거 할 때 이런 책을 참고하고 나중에 후속 활동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의견 어떠세요? 라고 미리 가서 좀 상의를 해야 돼. 상의를 해야 돼. 왜? 활용할 수 있다잖아. 활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랑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중에 가서 하면 선생님께서 너 왜 이거는 선생님 평가할 영역인데 너가 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죠? 왜냐면은 이게 자기 평가사라는 게 모든 선생님이 알고 보편화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재학교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일반고, 과고, 자사고는 세특이 500자잖아. 500자도 굉장히 많아. 원래는 이거는 상관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500자 나오는 게 가장 좋아. 이것만 가지고도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후속 연계 심화 활동 이것만 가지고 500자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500자가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이걸 서너 줄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선생님께서 써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500자가 적은 양이 아니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영재학교는 세특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 보통 1000자씩 써. 1000자씩. 그래서 영재학교는 관심 주제 A뿐만 아니라 B까지 이렇게 씁니다. 기타 특기사항은 내가 각 과목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들. 내가 국어부장이라면 국어부장, 그죠? 진로가 외교관이면 외교관 이런 거. 자,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각 과목 안에서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계 심화 활동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관통하는 나만의 연구 주제를 한번 생각해요. 듣자마자 이미 늦었네 라고 생각하죠. 그죠? 왜? 1학년, 2학년, 3학년을 관통하는 뭔가가 일반고는 쉽지 않잖아. 그렇지만은 2, 3학년은 할 수 있잖아. 왜? 3학년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 3학년 아니면은 1학년, 2학년 내가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3학년을 이랑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 뭐와 관련해서? 내 진로와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수시의 지원 패턴. 그죠? 그래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국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경희대 이외에 가장 많이 지원한 데가 건국대 자기추천 국어국문, 그 다음이 중앙대 국어국문, 그 다음 동국대 국어국문. 다시 말하면 경희대 쓰는 학생들은, 그죠? 조금 낮게는 건국대, 동통대까지 쓰고, 그리고 높게는 중앙대까지 쓴다. 그죠? 그러면 네오르네상스 학생들은 가장 많이 쓰는 건국대니까 약간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쓴다. 이런 것들은 과마다, 그죠? 학생부 종합이니까 당연히 모집 단일은 다 비슷하게 가겠죠, 그죠? 이런 지원 패턴.
면접도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죠. 면접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제. 그래서, 자, 면접은 일반 면접이랑 심층 면접으로 나눠질 수 있죠. 심층 면접은 재심문 면접하고 일반 면접. 재심문 면접은 대기실에서 재심문을 주고 내가 준비했다가 면접장에 가서 면접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면접은 이걸 봐요. 서류 확인, 학생부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이 진행되고, 전공적 성평가, 내가 지원할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인성 가치관 평가, 인성이 어떤지, 가치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럼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시사 이슈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죠? 학생부 3학년 1학기 완료가 되고 학생부를 바탕으로 자소서가 쓰는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 전공적 성평가 같은 경우도 내가 지원할 학과가 정해지고 거기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여름 방학 정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요 시사 이슈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좀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내가 학생들 체크 사항에 보면은 부모님과 대화를 좀 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에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좀 해야 돼.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기소개서 변경사. 기존에 작년까지는 공통문항 3개 문항, 그죠? 그리고 대학 자율문항이 하나가 있었죠? 총 4개 문항이에요, 자소서는. 자, 1번, 2번이 합쳐져서 하나로 바뀌었죠? 보시면은 학습경험이었죠? 교내활동이었죠? 그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 항목을 봐야 되냐면은 기존의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내 진로랑 상관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진로 상관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어. 다시 말하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재학기간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수업 중에서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물리나 수업을 하다가 이 부분에 내가 호기심이 생겨. 그게 진짜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생겨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내가 보고서를 한번 써보고, 그죠? 보고서나 발표를 한번 해보고, 이러하다 보니까 뭐 어떤 궁금증이 또 생겨서 또 관련해서 책을 한번 찾아보고, 그죠?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혼자만 하기는 아까워서 친구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동아리나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혹은 또 다른 보고서나 발표를 해보고, 혹은 또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내 진로, 그 주제가 내 진로랑 상관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순수하게 내가 지적 호기심 느껴서 했던 내용도 상관이 없었다. 그죠? 상관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내 활동 3개니까 3개면은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공과 관련된 내용, 하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혹은 리더십과 관련된 이렇게 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합쳐지면서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인데 어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그죠? 그럼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7월, 8월 정도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자소서를 써도 글감이 있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끝나고 나서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7, 8을 해버리면은, 자 보세요. 기존에 여기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적 호기심을 수업 중에 어떤 지적 호기심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나 발표를 하고 책을 연계시켜보고 스터디는 동아리 연계시켜보고 천자에 한 3꼭지 정도가 연계됐잖아. 그죠? 근데 1500자 1500자면서 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3꼭지 혹은 4꼭지가 필요하다. 그것도 뭐랑 연계된 게? 내 진로와 관련된 게. 그죠? 그러면은 자,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활동, 그리고 3학년 때 뭔가, 그죠? 이거를 3학년 때, 1, 2학년 때 했던 활동 혹은 학습 경험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연계된 내용을 3학년 때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연계되지 않으면 나중에 나오기가 힘들다. 세 꼭지, 네 꼭지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 2학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학년 때 학생분 한번 읽어보고 또 내가 어느 학과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1학년 때 씨를 뿌리고 2학년 때 확장시키고 이 내용에 대해서 3학년 때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 주제를 한번 좀 지금 생각해놔요. 그죠? 지금 생각해도 늦진 않아. 왜? 사실 1학년 때는 깊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학년 정도만 연계시켜야 된다. 2, 3학년. 2학년 때 뭐 내 진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보고서나 발표한 건 있잖아. 찾아보면. 이걸 관련해서 책과 연계시켜보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3학년 때 또 심화된 버전으로 뭔가를 써서 이거를 연계해서 자소서를 구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소서.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7, 8월 가서 수시에 6장을 쓰는데 그 전 과정에서 뭔가 튼실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 과정. 그래서 학습 경험은 뭐예요? 교과잖아요. 교과 세트. 교내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 그죠? 그래서 사실은 3학년 때 하는 활동은 새로운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 3학년 때 하는 모든 활동은 1, 2학년 때 했던 심화 활동, 연계 활동, 후속 활동만 하면 돼. 오히려 간편해졌어.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와 창체의 연계, 창체와 교과의 연계. 그죠? 그럼 2학년 때 있던 과목이 3학년 때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같은 주제로 심화시키면 되잖아. 그죠? 근데 2학년 때 있었던 과목이 3학년 때 없어졌어. 그러면 2학년 때 교과를 3학년 때는 창체랑 연계시키면 되는 거고. 2학년 때 없던 과목이 3학년 때 새로 생겨. 그러면 2학년 때, 1, 2학년 때 창체에 관련된 내용을 3학년 때 교과로 연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자소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글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죠? 그리고 자,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은 그 과목 선생님과 매일 가서 인사드리고 매일 아는 척 해야 돼. 앞으로 언제까지? 자소서 면접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은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은 선생님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요. 왜? 앞으로 세특, 자소서, 면접 도와주실 분은 내 진로와 관련된 선생님. 그리고 내 진로와 관련된 선생님은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 선생님이야. 근데 우리 학생이 물리학과 가고 싶어 해. 그러면은 내 물리 선생님인데 우리 학생이 내 과목 쪽으로 가고자 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겠어. 또 이 학생 입장에서 봐는 이 선생님한테 해야 될 굉장히 많다. 아까 세특. 좀 이따 보면은 이제 난이도. 세특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난이도도 필요하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관심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나 발표를 하고 후속 활동으로 어떤 책을 찾아 읽고 또 다른 후속 활동으로 뭐 또 다른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책을 읽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후속 활동도 이 후속 활동에 지적 호기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도 나와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도 있는 게 돼야 되죠.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죠? 그러면 그 난이도는 우리 학생 잘 모르잖아. 내가 이런 보고서를 썼는데 이거에 대한 심화적인 활동이나 보고서는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학생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 과목과 관련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런 보고서를 쓰고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심화된 활동으로 내가 보고서나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난이도 있는 이게 뭔가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반적인 세특, 일반적인 자소서밖에 안 돼요. 그죠? 일반적인 자소서, 일반적인 세특은 잘 안 보잖아, 선생님.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왜? 자소서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보기 때문에 딱 봐서 뭔가 새롭지 않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뭔가 이 학생은 좀 남다르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거의 비슷해.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을 실천한 사례예요. 그죠? 근데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배려, 나눔의 경험이 있는지, 협력, 갈등의 경험이 있는지 이거니까. 그죠? 비슷하다고 말이죠. 대학 자율문항은 그래서 자, 자소서 1번은 학습 경험, 학업의 기울인 노력 플러스 교류 활동. 어떤 창의적인 독특함.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특히 자소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딱 봤을 때 뭔가 눈에 탁 띄어야 돼. 눈에 탁 띄어야 돼.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창의성까지 연계되잖아. 그죠? 원래 아카데미 요조연상을 누가 받았죠? 요조연상. 네. 윤여정 받았잖아. 작년에 감독상, 작품상 누가 받았죠? 봉준호 감독이 받았죠. 그죠? 봉준호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자가 봉 감독님한테 감독님은 나중에 어떤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냐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나는 이상한 작품을 만든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상한이 뭐예요? 이상한 뭐 특이한, 그죠? 평범하지 않은 창의적인 과정 결국은 익히 드러나요.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학업 역량 이게 뭐예요? 지적 호기심 플러스 높은 학업 역량. 그죠? 그리고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은 워낙 많은 학생의 자소서를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뭔가 눈길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 돼. 강렬한 서도 읽는 사람에게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읽는 사람한테도 지적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4번은 학교들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이런 거 서울대 빼고 서울대는 독서 2권이죠. 작년에 3권이었는데 원래 2권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원 동기, 준비한 노력, 학업계획, 진로계획.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왜 지원했는지, 연세대 정외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준비한 노력을 했는지, 만약에 연세대 정치외교 간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했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외교관이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포부, 그죠? 왜 어떤 계기로 외교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연세대 정치외학과의 특징이 뭐고 장점이 뭐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내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재상이 뭔지 이거 다 확인해야 된다. 자소서 없는 학교 지금 많아졌죠? 자소서가 없는 학교나 3번 문항, 자율문항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 작성해 봐야 돼. 왜? 자소서는 서류의 한 요소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면접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소서나 3번 문항이 없어도 면접에서 내가 이런 거를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교과전형이야 뭐 나중에 보면은 배치표 득득 나오면은 보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참고할 게 뭐냐면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교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데는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애들이 쑥 올라온다고. 그죠? 지방에 있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막 1.1, 1.2 돼도 모의고사 막 4, 5등 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최저학력 기준이 좀 없는 데는 가잖아. 근데 걔들은 있는 데는 못 가잖아. 수능 최저학력. 3학년 1학기에 내신다.
추천설 생겼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서울 지역을 약간 분리할 수도 있어요. 추천 전형. 왜냐하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되는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막 일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같은 학교 추천, 여기 추천 받았다, 여기 추천, 이걸 다 한단 말이야. 1.2 받은 애들이 여기도 추천 받고 여기도 이렇게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이것 주고 다 안 하거든. 그죠? 선택해서 너 추천 연대 받으면은 니는 나머지 못 받고, 그럼 1등이 이거 받으면 2등은 네가 하고 3등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여기는 비슷하겠지만 내려오면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추천 받으면 하는 게 가장 좋아. 그죠? 학생부 산출 방법은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지금은 문이과 통합 과정이잖아.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학까지 하는 데가 많아지고 전과목 하는 데도 있다. 논술전형. 자, 3개 늘어났죠, 그죠?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그죠? 예전에는 적성고사였는데 적성고사가 원래부터 폐지되면서 논술전형으로 왔다. 그래서 자, 참고해야 될 게 문과는 언어 논술인데 일부 상경계열은 수리 논술 보는 학교도 있고 영어 제시문이 있다. 이거 참고하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리 논술인데 과학까지 보는 학교가 있다. 그죠?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4등급 이하 등급 점수폭이 커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못해도 4등급까지 받으면 논술에는 큰 불리함은 없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교도 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인데 수리 논술까지 보는 학교, 그죠? 수리 논술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 도표를 활용하는 학교, 이런 게 있다. 수리 논술, 그죠? 논술 준비를 해야 돼. 수능.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자, 공통, 그죠? 공통 과목 문학 독서는 75%, 선택 과목 25%. 수학은 공통, 수원, 수투 75%,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25%. 그냥 표준 점수로 만들어서 75%, 20%, 25% 배율점을 비율 반영해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조정 과정으로 조정 과정. 그냥 과목마다 따로 원점수에서, 그죠? 따로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줘서 해버리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조정 점수라고 해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원점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그죠? 요걸로 해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요걸로 해서 끝나면은 그냥 확률과 통계가 그렇게 막 불리하지 않죠? 그죠?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지? 왜? 평균이 낮으니까. 빼는 게 적으면 편차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선택 과목,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원, 수투의 평균을 이렇게 더해주다 보니까, 그죠? 더해주다 보니까 아까 전에 확률과 통계 평균이 한 30점대, 미적분 50점대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 학생들의 공통 과목도 그 수준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미적분 학생들의 공통 과목,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원, 수투 과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조정해주고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했을 때 표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의 성적을,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높여도 더 벌어지죠. 그러면, 그죠? 낮춰도 크게 좁혀지지 않아. 왜? 확률과 통계 문과 애들은 포기한 애들 많잖아, 수학. 그죠? 또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들 또 누가 있어? 예체능 애들 있잖아. 예체능 애들 공부 안 한단 말이야. 공부를 안 하지만 시험은 보잖아. 2교시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도형과 그리고 장난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왜 못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나와. 우리가 모의고사에 보면 빽빽하게만 나오잖아. 근데 실제 수능 성적표 이렇게 나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그죠? 그래서 수시에서 필요한 거는 등급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근데 실제 정시에 가면은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의 합산, 과목별
표준 점수에다가 과목별 반영 비율을 계산한 점수의 합산. 그래서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들은 100분의 1 합산 이렇게. 이거는 다 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정시니까 일단 좀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고3 지금 체크해야 될 사항. 아까 자 1, 2학년 때 학생부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체크하세요. 학생부 1, 2학년 때 학생들을 보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는 개별 특성, 구체성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돼. 무조건 뭔가 연계 1, 2학년 때 3학년 때 연계가 돼. 뭔가. 그죠? 그러면 호기심이 있어 보이잖아. 했던 거에 또 한번 찾아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연계하고 이렇게 하죠. 요거는 나머지는 가서 그냥 쭉 읽어보면은 아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원점수는 없죠? 원점수는 없잖아. 표준점수를 가지고 간다.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 계산 방식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다 정도만. 다이어리 바탕을 자격평가서 했죠. 독서활동 로드맵, 후속 연계활동 혹은 기독서 목록과 연계한 활동. 그죠?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한테 계획표를 좀 작성하라고 그러세요. 물론 말 잘 안 듣겠지만 오늘 설명회 갔다 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학생한테 반드시 하라고 하더라. 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김진건 소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학생한테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 보여주면서. 네? 계획표. 지금부터 8월 말까지는 정신이 없어. 학생들이. 계속 수행평가, 기말고사 준비, 자소서 글감 준비, 또 어떤 학교는 어떤 면접 체험 오라 그러지, 또 어디는 뭐 모의 논술 준비, 정신이 없어.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시간 여기 세고 저기서 다 해. 그죠? 계획을 세워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1시간 정도는 부모님과 대화 시간을 가져야 돼. 물론 어머님들은 하고 싶잖아.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근데 하라고 하더라, 가자. 무조건. 이거 하면서 다이어리를 크로스 체크하고 계획표를 점검하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시사 이슈. 왜? 우리 학생은 시사 이슈를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이랑 대화하면서 아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 공수처가 어떻더라. 그죠? 뭐 국회의원들 12명이 어디 뭐 투기해서 뭐 제명됐다더라.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면접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가 국어 비문학이 독서잖아요. 독서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들을 알면은 이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1시간 정도. 다른 거는 몰라도 요 페이지는 반드시 얘기하세요. 요거는 학생들한테.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조금 늦은 시점이긴 하겠지만, 그죠? 건강관리. 지금부터 학생들이 막 다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 체력이 딸려서. 그죠?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이랑 대화하라 그랬는데 맨날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화목한 분위기. 입시 자료 정리. 요거는 제 밴드에 나중에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입시맥과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 굉장히 좋은 자료도 굉장히 많아.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된 고3 변경된 자소서 1번, 2번, 3번 작성 문항 이게 한 3주간에 걸쳐서 따로따로 올린 거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죠. 앞으로 올리는 것, 앞으로 면접 이런 자료도 올릴 테니까 보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는 이런 건 우리 학생들 너무 배려해도 안 돼요. 너 어떡하냐, 너 이 성적으로 너 응? 서울에 발도 못 붙여. 갈고기 누구 닮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 당당해지셔야 돼요. 당당해지면서 어머님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학생의 눈높이 저기가 있어. 무조건. 그냥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하고. 그죠? 우리 학생들은 가끔 보면은 자기들은 상전이고 엄마는 저기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죠. 당당해셔야 돼. 너 낳아준 것만 해도 된대. 그죠? 내가 어젠가 그젠가 이제 어차피 그죠?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어머니 모친 친이란 한자 보셨죠? 친 모친 부친 할 때 친 그게 보니까 친자가 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다가 안 돌아 들어오면은 막 언제 오나 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언제 멀리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 멀리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오나 이렇게 봐. 그죠? 그래서 모친자가 아시겠지만은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나무 목자잖아. 나무 위에서 설립자잖아. 나무 위에 서서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모친자. 깜짝 놀랐죠? 그만큼 대단한 분인데 우리 애들만 신경 쓰는 엄마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함부로 막 엄마를 대하고, 그죠?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하세요. 학생들한테 가서 이거 보여주면서 오늘 가니까 소장님께서 이거 너한테 보여주라 하더라. 그러면서 나는 그죠? 이거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형제 간 비교, 친구 간 비교, 그죠? 경험적 교육.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싶으면 그 길을 먼저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죠? 목표 계획. 요거는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 작년에 막 슬기로운 무슨 생활 그런 게 있었잖아. 했던 거니까 조선일보 기자랑 인터뷰했던 게 조선일보에 나온 거니까 읽어보면 크게는 비슷하겠죠? 그죠? 이 이후에 6평 이후에 해야 될 일들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제약이 있어서 급하게 했는데 뭐 이제 3학년 어머님 아시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7월달에 이제 8월달 컨설팅이 진행되고 수시 컨설팅이 진행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뭐 대치동하고 저기 아까 말씀드린 압구정동에 있지만은 우리 이 국풍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시 컨설팅이나 정식 컨설팅 뭐 자소서나 정식 컨설팅 때 와서 한 3년 넘었죠 지금. 왜냐면 저희 집에서 그쪽 대치동 가는 거 여기 또 가까웠고 또 이제 여기 대표님이랑 또 인연이 돼서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컨설팅을 신청하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6개 학교를 정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죠? 세특이나 자소서 글감이랑 앞으로 너가 준비해야 될 거 그죠? 그래서 이것 플러스 이것까지 하면은 그죠? 할인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수시 컨설팅뿐만 아니라 수시 자소서 그 이후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전 과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